무대 위에서는 항상 웃고 있었던 사람, 조명이 켜지면 가장 먼저 미소를 띄었고 노래가 시작되면 누구보다 안정적인 목소리로 무대를 채우던 사람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위로했던 목소리의 주인공. 그의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버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었고 무너질 것 같던 하루를 다시 붙잡아 주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잠들기 전 마지막 숨 같은 존재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였다. 그의 노래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듣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 자신은 끝내 스스로를 위로하지 못했다. 우리는 과연 종현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가 보여주던 모습,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모습만을 보고 있었던 걸까? 사람들은 그를 항상 단단해 보이는 사람으로 기억한다. 늘 웃고 늘 차분하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던 존재, 문제가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 그러나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동안 그 안쪽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을까? 말하지 못한 피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해지기 어려운 마음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상처를 다시 헤집기 위한 목적도 아니다. 다만 너무 늦게야 돌아보게 된 한 사람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는 이제서야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한다. 2세대 K-팝을 대표하던 그룹 SHINee과 그 중심에는 언제나 메인 보컬 종현이 있었다. 그는 데뷔 초부터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이 아니라 노래를 이해하고 감정을 전달할 줄 아는 아티스트로 불렸다. 하나, 가사 한 줄에도 감정을 담아내는 사람이었고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살아낸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목소리였다.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 그리고 직접 써내려간 진솔한 가사는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늘 안정적이었다. 큰 제스처 없이도 무대를 채웠고 흔들림 없는 라이브와 차분한 표정은 관객을 안심시켰다. 사람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믿고 듣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녹음실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했다. 한 소절, 한 호흡, 한 단어까지 스스로 납득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감정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라디오 블루나이트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밤마다 들어주었다. 그는 조언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공감하려 했다. 누군가의 하루가 무너졌다는 사연에도 그는 쉽게 넘기지 않았고 그 감정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강한 사람, 항상 밝은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로 기억했다. 그러나 그 이미지 뒤에는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속 감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늘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많지 않았다. 아이돌이라는 이름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기대를 요구한다. 항상 잘해야 하고 항상 괜찮아 보여야 하며 무대 위에서는 어떤 감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흔들림은 실수로 간주되고 약함은 관리 대상이 된다. 사적인 감정은 뒤로 미뤄지고 프로라는 이름 아래 정리되어야 한다. 종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려 했다. 외롭다는 말 대신 노래를 선택했고 버겁다는 말 대신 가사에 마음을 담았다. 그의 노래에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여백이 많았고 그 여백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까지 음악 속에 모두 쏟아 넣었다. 노래가 깊어질수록 그의 내면도 더 많이 드러났다. 하지만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회복할 시간은 점점 사라졌다. 일정은 계속되었고 기대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음악은 점점 더 솔직해졌고 그 안에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게가 조용히 쌓여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예술적 감성으로만 받아들였다. 그가 여전히 무대에 서 있었고 여전히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모습이 괜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더 깊이 묻지 않았다. 침묵은 그렇게 괜찮다는 신호로 오해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 종현은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감정 상태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언급해 왔다.
다만 그것은 소리치거나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었다. 그의 방식은 조용했고 신중했으며 어쩌면 너무 예의 바랐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 속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가사와 인터뷰 라디오를 통해 조금씩 자신을 드러냈다. 우울함, 공허함,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는 감정에 대해 그는 여러 번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표현은 늘 간접적이었고 차분했다. 힘들다는 말은 항상 울음이나 절규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듯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종현의 신호는 바로 그런 방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무대에 섰고 여전히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는 성공한 사람의 고통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약해질 권리를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그가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방법을 몰랐다는 데 있었다. 그의 소식 이후 한국 사회와 연예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왜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더 빨리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아이돌과 연예인의 심리 상태 과도한 일정, 완벽을 요구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이것을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고 누군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느 한쪽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결과였다. 끊임없이 결과를 요구하는 산업 구조, 감정에 민감했던 한 아티스트, 그리고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그 무게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 그 이후 여러 제도적 변화와 논의가 이어졌지만 비슷한 사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정말로 달라졌는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애도했을 뿐인가?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말도 이미 지나간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 남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기억하는 방식뿐이다. 우리는 이제야 깨닫는다.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조심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딱 겉으로 보이는 안정이 내면의 평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침묵은 결코 괜찮다는 증거가 아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조금 더 느리게 판단했다면, 조금 더 사람을 결과가 아닌 감정으로 바라봤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준이 될 수는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와 역할을 아무 말 없이 씌워왔을까? 그리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질 때 우리는 과연 멈춰서서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 여기는 사실상자 말해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비난 없이 조심스럽게 다시 꺼내는 공간이다.